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컨테이너 부두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두에 컨테이너 박스가 100박스가 들어왔어. 되겠니? 컨테이너 박스 100박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100박스 안에는 이제 물건들이 다 실려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자, 불량품이 들어있는 박스도 있을 거고, 그지? 자, 이제 불량품이 없이 정품만 딱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박스도 막 섞여 있을 거라고. 되겠니? 자, 그래서 이처럼 최초에 이제 전부 다 모든 이제 박스가 되어 있는 그 개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요렇게 지금 100박스로 되어 있는 요 집단 있잖아. 이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불러.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평균이나 또는 분산이나 또는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을 뭐 구하는 방법들을 앞단원에서 배워왔었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은 사실은 특별한 어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에 대한 이 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해 갖고 왔었던 거야,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이제 어떻게 구하는 방법? 이산 확률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연속 확률로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자, 보다시피 자, 이 100박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던 이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이제 부두에 100박스가 딱 들어와 있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이 두 사람에게 사원한테 이제 일을 시킵니다. A라는 사람하고 자, B라는 자, 직원에게 A 직원과 B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자, 이제 니네 두 사람은 지금 저기 부두에 100박스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왔는데 가서 거기에 몇 박스가 불량품이 있었는지 자, 조사를 해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사장이 두 사람의 직원에게 이제 일을 시켰어. 그랬더니 A라는 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직원은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100박스를 갖다가 일일이 다 개봉을 해본 거야. 그래서 1번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당 100번 박스까지 모두 다 개봉을 딱 해가지고 거기 안에 불량품이 몇 개가 있고 정품이 몇 개 있는지를 조사해봤어. 이처럼 전부 모집단에 있는 전부를 다 조사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전수조사라고 불러.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부 조사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불러. 전수조사는 이 결과물 자체에 토를 달 수가 없어. 자, A라는 직원이 100박스를 모두 개봉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0박스가 불량품이 있었다고 치자. 불량품이 있었다고 치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겠지. 10박스가 불량품이었다는 거 알아냈어. 반면 이 B라는 직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가서 100박스를 모두 조사하는 건 시간 그리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이런 판단 하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판단 하에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냐면 저기 100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임의 추출이라는 건 뽑아온다는 얘기잖아. 임의 추출로 10박스를 선택을 했어,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자, 저기 100개의 박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박스를 임의 추출해서 선택을 딱 한 거야. 그랬더니 자, 이 10박스를 갖다 딱 뽑았더니 예를 들어서 자, 1번 컨테이너, 3번 컨테이너, 5번 컨테이너, 6번 컨테이너, 뭐 12번 컨테이너, 24번 컨테이너, 뭐 36번 컨테이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8, 그다음에 9, 뭐 10. 이렇게 10개의 박스가 선택되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아까는 100개가 있었던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몇 개밖에 없는 집단이 됐니? 10개밖에 없는 집단이 됐어.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이 10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10개 안에 불량품의 개수를 딱 조사한 다음에 자, 불량품을 딱 계산했더니 여기가 불량품이 2박스가 딱 나왔어. 그래서 이 불량품 2박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량품이 10개 안에 2개가 들어있으니까 100개 안에는 20개의 불량품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가정을 딱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아까처럼 자, A라는 직원처럼 100박스 전부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B라는 직원처럼 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100박스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0박스만 이렇게 조사하는 이러한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조사라고 불러. 자, 이걸 표본조사라고 부르고 이때 이 10박스 있죠. 이 10박스 뽑아온 10개의 박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그지? 근데 그럼 지금 이 단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단원이냐면 이제 봐봐. 이제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사장한테 가서 A라는 직원이 보고를 하겠죠. 뭐라고 보고를 했어? 사장님, 제가요 100박스를요 전수조사 해보니까요 그거 안에요 10박스에 불량품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사장이 자 A라는 직원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왜? A라는 직원 자체가 저거를 다 까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의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B라는 직원도 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니니? B라는 직원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B라는 직원이 사장님, 저는요 100박스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10박스만 이미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표본조사 했더니요. 자, 거기에 2박스가 불량품이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100박스 안에는 저 100박스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20개의 불량품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사장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B라는 직원한테 반드시 뭐라고 묻게 되냐면 이렇게 묻게 되겠지. 뭐라고 묻게 되냐면 야 있잖아. 그럼 네가 방금 말한 그 100박스 중에서 20개가 불량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거는 도대체 몇 퍼센트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 몇 퍼센트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 소위 말해서 오차의 범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아니고 B처럼 10박스만 표본조사를 했었을 때 이 표본조사를 한 이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격이 어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한 거야? 추정을 한 거지. 추정. 그지? 그러니까 전부 조사한 게 아니고 여기 모집단에 있는 몇 개만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몇 개를 빼와 가지고 표본 집단에 있는 성격을 딱 공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뭐 한 거야? 추정을 해 본 거야. 추정을 해 본 거. 그래서 이 단원이 이 방향성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일어난 일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모집단에서 몇 개를 빼온 표본 집단에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역으로 생각해 본 거. 소위 말해서 추정해 보는 단원이 지금 마지막 단원에 있고 이걸 추정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 몇 퍼센트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냐는 신뢰도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이 단원의 가장 강력한 축이야.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봐라. 통계적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추정이란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니네가 지금 초반에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를 바래. 추정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앞단원에 대한 얘기를 보면 왜 이 앞단원을 보면 이 앞단원은 이제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의 분포 단원이었어. 분포 단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냐? 말 그대로 모집단에 있었던 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몇 개를 빼온 표본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추정한 그것이 몇 퍼센트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런 것을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 이 단원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분 정도만 굉장히 좀 집중해 주시면 이 마지막 단원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거고 문제 푸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져 나갈 거야. 자, 그럼 보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단원이 의미하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씩 우리가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전수조사. 이제 뭔지 알겠죠?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전부 조사하는 거. 자, 표본조사. 표본조사라는 것은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조사가 되어집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것은 아까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얘가
묘집단이 되어지는 거고 원래 있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표본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추출했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집단,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표본이 되는 거고, 요 임의 추출이 있잖아. 임의 추출이라는 것 자체는 모집단의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임의 추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의 추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1번 컨테이너 박스가 선택되거나 2번 컨테이너 이런 각각의 컨테이너 박스가 선택될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에 10개를 갖고 오는 추출 방법. 임의 추출 방법이다. 자, 그럼 이처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야. 뭐냐면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한 자료의 처리 결과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대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부, 즉 표본의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떨 때 전수조사와 어떨 때 표본조사를 하냐 이 느낌을 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미 노출을 했어. 어떻게 넓으랬냐면 자, 시간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 시간과 비용이 자 현저하게 많이 드는 그러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게 돼 있죠. 적당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니네가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공장에서 배터리를 한 달에 뭐 10,000개를 만든다고 칩시다. 10,000개. 배터리를 10,000개를 만들어내. 그러면 그 10,000개를 만들어낸 그 배터리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있냐라는 걸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야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달에 10,000개 만드는데 10,000개를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배터리는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되겠니? 그 만들어 놓은 10,000개 중에서 자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를 할 때 기준이 되어지는 건 시간과 비용이다.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전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자 표본 조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X바라는 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복잡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해드릴게요. 잘 봐봐. 저렇게 써져 있는 걸 쌤이, 자, 이렇게 압축해드리면 굉장히 쉬울 거야. 봐봐. 지금 여기에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이해하겠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모집단에서는 보통 우리가 확률 변수를 뭐라고 쓰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부르자. 확률 변수가 X야. 확률 변수가 X야. 그러니까 X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은 보통 우리가 EX라고 쓰고 자, 평균이 뭐 M 나왔다고 칩시다. 이해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이제 우리가 VX라고 쓰게 됐죠. VX라고 쓰게 되겠고, 되겠죠. 이제 자,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뭐 시그마 제곱이다 쓸 수 있겠죠. 자, 반면 이제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이제 시그마다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야. 이게 이제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자, 쌤 이렇게 이제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n개인 집단 하나 빼왔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n개인 집단을 빼오게 되면 이제 그 집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집단은 지금부터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본 집단이라고 부를 거야. 되겠죠? 표본 집단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였었을 때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도 똑같이 x라고 쓰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원래 모집단 위에다가 이렇게 bar을 붙여서 x바라는 확률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모집단에서 평균이 m일 때 그러면 표본 집단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라는 느낌하고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가 되나요? 이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나요? 라는 느낌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표본 집단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요거 있잖아. 그지? 요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자, n개의 크기를 뽑아왔을 때 여기를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느낌이 이 문제에서 자, 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얘기야.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모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저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니네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봐봐. 보통 니네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면 봐봐. 자,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고 읽어. 그지? 이걸 이제 뭐라고 읽냐면 저걸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절대로 저기를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안 돼. 왜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안 되냐면 지금 이 x바가 의미하고 있는 거, 이 x바의 뜻 자체가 뭐냐면 표본 평균이야. 이 x바가 표본 평균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를 써서 이렇게 담게 되면 저건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자, 이렇게 읽으셔야 정확하게 읽은 거야. 선생님,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만 잘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부두에 컨테이너 박스가 100개가 들어왔지. 100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왔잖니. 그지? 그래서 이 편의상 선생님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형태의 번호를 붙여볼게.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10박스를 빼갖고 왔잖아. 그러면 10박스를 이미 추출했잖아. 그러면 10박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 10박스가 1번, 2번, 3번, 점점점 10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야. 그 10박스가 1번, 2번, 뭐 5번,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야. 또 뭐 10번, 11번, 13번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야. 뭐 90번, 91번, 100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10개씩 뽑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거 1부터 10까지 나온 거에 대한 뭐를 한번 구해봐? 평균을 구해봐. 그러면 그 평균이 뭐가 되어지냐면 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10개를 뽑아온 거에 대한 평균 되겠니? 그럼 평균이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 평균을 우리가 여기 또 두 번째 줄에서 뽑은 요 평균, 세 번째 줄에서 나온 평균, 이 평균들 있잖아. 이런 평균들을 우리가 x바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10개씩 뽑아온 그 개개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뽑아왔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x바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딱 씌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뽑아오니까 이거 안에 자, 불량품이 1개가 들어있었어. 얘는 2개가 들어있었어. 얘는 0개가 들어있었어. 얘는 3개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한 거. 이게 2x바의 뜻이야. 그러다 보니 자, 모집단의 평균, 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량품의 개수는 자, 이 표본 집단에서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항상 어떻게 되겠니? 동일하게 나오겠죠. 여기에 만약에 불량품이 10박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10박스가 있었던 번호가 1번부터 10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1번부터 10번을 뽑으면 불량품이 10박스가 나오겠죠. 10박스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0, 0 나올 거 아니야? 걔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어지겠죠. 이처럼 요 EX바의 뜻, X바의 뜻은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 어떠한 표본을 뽑아왔었을 때 그것의 평균을 구한 거. 그게 x바인데 그 x바가 1개가 아니잖아.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한 거. 그게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어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항상 동일한 거야.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m이 되어지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나 있어. 그냥 관과하면 안 되는 얘기 하나 있어. x바는 뭐라고요? x바는 자, 표본 평균이라고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그러면 EX바는 뭐가 된다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m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 되어진다. 자, 이건 똑같다.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그러면 표본 집단의 분산 되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정확하게 표본 평균의 분산. 이것도 똑같이 이거냐? 아니야. 이때부터는 표본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시그마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니네가 이 단원이 자,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느낌상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딱 얘기가 되어질 거야. 여기가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자,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kg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0개를 빼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표본 집단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냐면 야, 이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50kg이에요.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런데 말이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모집단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표본 집단이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EX바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아까 10개씩 빼온 모든 뭐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뭐 20번부터 3, 뭐 이렇게 빼온 이 모든 것들의 평균을 구한 거였으니까 이해가 됐잖니? 근데 만약에 표본 집단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만약에 10kg이 나왔어.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이 10kg이면 요거 대 평균도 10kg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50kg이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도 50kg이 되는 건 맞는데, 자, 왜 맞냐고? 얘는 지금 내가 10개씩 뽑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거 맞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10개씩 추출한 것 중에 딱 하나만 가져와서 평균을 딱 구해봤더니 10kg이 됐어. 그럼 이 10kg이 모집단의 평균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작업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50kg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50이야. 물론 자, 분산이 만약에 여기가 5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쪽은 자,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분산을 10개의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10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시그마 X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 얘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얘가 뭐가 되겠니?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요쪽에 나와 있는 분산 자체가 루트 5가 되어지면, 그지? 여기 표준 편차도 뭐가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자체가 루트 5가 되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 루트 5를 갖다가 시그마 X 바로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 자체는 되겠지? 마찬가지로, 자,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값. 얘가 원래는 루트 5였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 몇 개 빼왔니? 10개 빼왔죠?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얼마가 돼? 약분치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분산에다가 루트 씌웠다. 이거하고. 자, 그래서 니네가 구분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만 구분하자. 모집단에 있었던 평균을 알려주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써먹으면 되지만, 자, 표본 집단의 특정 평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을 하시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려줬을 때 그거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따라해봐.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한 번만 따라해봐. 뭘 따라하냐면 요거 한 번만 읽어봐. 이거 한 번만 읽어보자. 자, 뭐라고 읽으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으시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어야 돼. 요걸 읽을 때 표본 평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요 X바라는 놈 자체가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자, 뭐라고?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얘는 뭐라고 읽으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뭐라고 읽으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읽으시라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반드시 구분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확률 분포 단원에서 정규 분포라고 하면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크기를 n개 빼온 표본 집단 또한 n개를 빼온 표본 집단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평균은
자,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m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분산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원래 정규 분포의 자리가 여기가 평균의 자리고 여기가 뭐의 자리입니까? 분산의 자리인데 자 원래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데 거기서 n개를 추출해 왔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으로 바뀐다.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이제 확률 분포 단원을 푸는 거하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똑같이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니네가 뭔가 수학적 깊이감을 갖고 머릿속에 담아놓을 필요는 없어. 이 얘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쨌든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라고 언급이 되든 되지 않든 표본 집단도 자 우리는 그냥 정규 분포 풀듯이 풀면 된다라고 받아들여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표본 집단에서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다. 모집단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선생님 충분히 크다. 표본이 충분히 크다가 얼마가 정도 돼야 충분히 큰 거야? 일반적으로 n의 값이 30개 이상이면 충분히 큰 것으로 본다. 근데 저거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자,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평균의 평균 2x바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인 자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이렇게 해서 자 반드시 이거를 자 우리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 자 S제곱하고 S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똑같은 건 아니야.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 되겠니? 요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표본 분산이야. S의 제곱은 그냥 표본 분산. 이거 다른 거라고.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자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자 니네 지금 쌤이 초반부에 자 여기서부터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쭉 뭔가를 설명을 했어. 자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뭔가 용어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설명을 했어.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저거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떤 말이었는지 자 또 정리해볼게. 잘 봐봐. 자 일단 여기에서 뭐가 하나 나오니?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와. 되겠습니까?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습니까? 이건 모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 모평균이다. 그래서 모평균이 m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이제 왼쪽에다가 선생님이 자 요렇게 하나 집단을 그릴 거고 이 집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집단이냐면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로 n개를 추출해서 만든 집단이야. n개를 추출했다고. 이해하겠니?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집단이 되겠습니까? 표본 집단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표본 집단이 되어지고 이때 첫 번째 x바의 뜻이 뭐니? 이거는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n개를 빼왔을 때 n개를 선택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굉장히 많은 n개를 뽑아올 방법이 있을 건데 그때 요 개개의 하나의 방법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 것도 평균을 구하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거는 원래 모평균의 평균과 같은 m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땐 뭐라고 읽으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으시라고. 그럼 선생님 Vx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자 모분산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자 시그마가 되어진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죠? 자, 이거는 방향성 자체가 모집단의 어떠한 성격을 알고 있었을 때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아직 요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반대 방향 자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평균이 10kg이라고 해서 이쪽의 평균이 10kg이 된다. 당연히 이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만 먼저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부분 자체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올려봐. 자,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이 지금 얘기들 자체가 이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시잖아.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리고 저런 것들의 용어들 자체가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상태라면 그럼 문제 푸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 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잘 봐봐. 1, 3, 5,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됐습니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잡아봐. 임의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복원 추출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두 개를 추출한 다음에 다시 이 주머니에 다시 넣고 그 다음 걸 뽑고 그 다음 걸 뽑고 이런 얘기란 말이야.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이 x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두 개씩 뽑아온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입니다. 되겠습니까? 표본 평균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세요. 자, 무슨 말인가 봐봐. 자, 봐봐.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자, 어떻게 되나 봐봐. 지금 쌤이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를 만들고 싶은데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고 싶을 거야. 되겠습니까? 자,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고 싶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p x바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얘가 뭐가 되어지냐면 여기서 두 개를 가져올 거야. 그럼 두 개를 가져오 보자.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냐면 자 봐라. 1하고 3하고 갖고 올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하고 5하고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하고 7하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3하고 5하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두 개를 딱 뽑았는데 3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하고 7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되죠? 1하고 3, 1하고 5, 1하고 7, 3하고 5, 3하고 7. 그 다음에 5하고 7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몇 개 꺼낸, 2개 꺼낸 임의로 크기가 2개인 표본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들이 전부 다 뭐냐면 크기가 2개인 표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한 거는 그 크기가 2개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 1하고 3 두 개가 나온 거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 평균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평균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어지겠죠. 이 평균은 4가 되어지겠죠. 이 평균은 얼마가 되니? 4가 되겠죠. 이 평균은 5가 되어지겠죠. 이 평균은 6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x바가요 2도 있고요. 자, 평균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러면 말이죠. 이제 확률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표본의 크기 2개짜리를 뽑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4개의 공에서 자 임의로 2개의 크기를 이렇게 뽑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여기에서 되겠죠? 총 4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니? 4개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평균이 2가 나오는 경우는 1하고 3으로 나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 밑에 분모가 자 6이 되어지겠고 여기는 1이 되어지겠고 여기는 6분의 평균이 3이 나오는 경우가 역시 1하고 5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죠. 6분의 평균이 4가 나오는 건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어지겠죠. 평균이 5가 되는 건 한 가지고 평균이 6이 되는 것도 한 가지가 되어지겠죠. 제대로 구했는지는 합이 1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지금 1번의 답이 되어지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뭐가 되어지겠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질문이 뭐라고 돼? 1,1은 안 되냐고 물어봤죠. 숫자 1, 3, 5,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자 x바라고 하고 자 다음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자 만약에 한 개씩 이렇게 2개를 추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개씩 2개를 두 번을 추출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1도 가능하겠죠. 복원 추출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 2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2개.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2개. 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저 2개를 선택을 했었을 때
근데 자 1과 1이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1하고 1이 저 주머니에 지금 1이 2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표본이 2개짜리를 선택을 했었을 때 라는 얘기니까 자 저렇게. 그래서 확률도 선생님이 이렇게 구했어. 6분의 1, 6분의 1. 자 4시 2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저 문제 자체가 지금 질문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한 개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이제 2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순서상 자체가 이제 뭐부터 시작하겠니? 1,1도 하실 거고 1,2도 있을 거고 1,3도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쭉 이제 많아지겠죠.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6개나 되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문제상에서 뭐라고 또 표현이 되어지겠지. 그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일단은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2x바가 되어지니까 결국 2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6분의 2 플러스 5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6 곱하기 6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가 나오는 거니? 표본 평균의 평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물론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래? 라는 느낌이 되어질 건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에 해당되어지는 얘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x바의 자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뭐가 되겠니?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구하셔야 될 내용들이잖아.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요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되어지냐면 요렇게 되어진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자 모집단 자체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로 이루어져 있는 요러한 집합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모집단. 이게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그 중에서 2개를 꺼내와 가지고 뭔가를 한 이건 표본에 대한 얘기고 그럼 모집단에서 내가 이 모집단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 이걸 이제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모집단에서는 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자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다음에 3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고 4가 나올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걸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니? 4분의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4분의 2, 이렇게 곱하면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4분의 4.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되어질 겁니다. 되겠죠? 그럼 모집단의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어가지고 결국 4분의 10이 되어져서 얼마가 되는 게 보이니? 2분의 5가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모집단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려면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니? 역시 마찬가지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해진 이 vx에다가 내가 크기 얼마짜리 2로만 딱 나누시면 그러면 얘가 사실은 요거의 답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라고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초반에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지? 초반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지.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복원 추출해서 뭔가를 빼왔다. 그 다음에 이 복원 추출해서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은 x바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얘기들이 자,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걸 좀 정리를 좀 해갖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지? 자, 이 숫자만 바꾼 내용 한번 선생님이 더 정리해 볼게. 자, 모집단이죠. 이게 모집단이야. 이 모집단상에서 일단 평균을 한번 구해봐. 이 모집단상에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확률 변수 2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2, 그 다음에 얘가 확률 변수 4, 확률 변수 6, 그 다음에 확률 변수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x가 되어질 거고 얘가 전부 다 뭐가 되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이 뭐가 되어져? 자, 4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요게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잖아. 그럼 이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고 얘가 20이 되어지니까 5가 나오죠. 근데 이 5라는 놈은 그냥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고. 굳이 해보지 않아도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고. 이 5가 이 모집단의 평균인데 요게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앞에 따라서 배운 거 있잖아.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구해지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크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2로만 나누시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되어진다고? 얘가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되어진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 자 이렇게 정리. 알겠죠? 자 봐. 자 똑같은 얘기 해볼게. 주머니 속에 1, 2, 3, 4의 숫자가 적힌 공이 오른쪽 표와 같은 비율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이게 지금 무슨 집단 얘기라고?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게 모집단이다. 그럼 이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평균이 얼마일까 한번 구해보자. 우리 평균 얼마가 되니? 6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3 플러스 6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되겠습니까? 자, 6 더하기 4가 되어지니까 6분의 15가 되어져서 자, 3, 2는 6, 3, 5, 15.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니? 2분의 5입니다. 선생님 구해놨다. 자 다음 모집단의 분산도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 모집단의 분산 우리 어떻게 구하니? 2x의 제곱에서 2x의 전체 제곱을 빼서 분산 구하는 거잖아. 그럼 2x의 제곱이란 건 어떻게 구하는 거지? 여기 확률 변수에 이 위에 있는 확률 변수가 전부 다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이것의 평균값은 6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제곱 플러스 6분의 4의 제곱.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제 앞에 게 얼마가 되냐면 자 봐라. 6분의 되겠죠? 여기가 4인데 2를 곱하니까 1 플러스 8 플러스 됐죠? 여기 9니까 18 플러스 16 이렇게 되실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이 두 개 더하면 34. 34에다가 자 9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3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6분의 자 43이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맞나? 9, 27 더했으니까 자 30에 43 맞죠? 그래서 얘가 6분의 43이 되어진다. 뭐가? 얘가 요만큼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43 마이너스 평균이 아까 2분의 5 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어지겠죠. 됐니? 그러면 통분하니까 12분의 여기 2 곱해야 되니까 86 마이너스 여기는 3 곱해야 되니까 75가 돼서 자 12분의 얼마가 됐습니까? 자 11이 되어졌죠. 이게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걸 왜 구해놨는지 봐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냈어?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니?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만큼에다가 자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누면 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33개니까 요 밑에다가 루트 30을 쓰시면 루트 33을 쓰시면 되고 자 분산이 얼마니? 12분의 11이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2분의 11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12 곱하기 루트 33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1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땅땅 약분하니까 얘가 루트 1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겠고 결국 답은 6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모집단에 있는 얘기를 쭉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먼저 구해놓고 나서 저거를 이용해서 표본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해 나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말이야. 자 지금 이 표현 1-2번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드렸는데 자 요거 이해되냐 안 되니? 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올려봐봐. 자, 어떤 느낌이라고?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모집단의 성격을 먼저 구해. 모집단의 성격을 구한 다음에 그 모집단에서 자, 뭐 n개를 빼왔든 2개를 빼왔든 3개를 빼왔든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게 막혀 있으면 안 되겠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앞단원 얘기예요. 앞단원 얘기. 그리고 니네는 오늘 뭘 배운 거냐면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았을 때 그걸 가지고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니? 이거 하나 덤으로 더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봐봐. 오른쪽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표이다. 네, 이해되죠? 자, 이게 어쨌든 확률 분포표가 되어지니까 일단 이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은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처음에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자,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더해볼 건데 더해보면 1 되는 거 맞았으니까 됐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x바의 평균이 18일 때 그러니까 이 x바의 평균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8입니다. 그러면 표본 집단의 평균이 18이니까 처음에 이 모집단의 평균 또한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18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너 이리 오세요. 그죠? 자,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겠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평균을 구하시면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0 곱하기 a 플러스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얘는 자,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8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20a 플러스 자 2분의 1 곱하니까 자 15 마이너스 30a는 얼마니? 18이다. 자 마이너스 10a가 되시겠고요. 20이니까요. 마이너스 2가 돼서요. 결국 a 값은요. 자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a가 5분의 1이면요. 여기가 5분의 1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5분의 1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어지니까 10분의 자 3이 되어집니까? 10분의 2, 10분의 5 그러니까 10분의 3이죠. 여기는 확률이 10분의 3이 되어집니다. 그럼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5, 10분의 2 더하면 1 되는 거 맞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때 px바 20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px바 20이라는 것은 요 px바 20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될 표본 평균이 20 되겠죠? 20이 되어졌을 때의 확률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 자체가 20이 되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표본 평균 자체가 20이 되어진다는 건 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잘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봐. 자 표본 평균 하나가 지금 10자리가 있고 20자리가 있고 30자리가 있겠죠. 그럼 이게 자 이렇게 정리되셔야 되겠죠. 잘 봐봐. 자 표본 평균이 20이 되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 하나씩 두 개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것에 되겠죠? 자, 표본 평균을 이렇게 구해 보면 자, 10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씩 두 번 뽑으니까 자, 10하고 10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10하고 20이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10하고 30이 나올 수 있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하고 20이 나올 수 있고 20하고 30이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30하고 30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자, 요거를 더하면 20이고 평균은 뭐가 되어지겠니? 10이 되어지겠죠. 얘는 평균이 20이 되어지고 얘는 평균이 15가 되어지고 얘는 평균이 20이 되어지고 얘는 평균이 25가 되어지고 얘는 평균이 30이 되어지겠죠. 그럼 평균이 자 10부터 시작해서 10 그 다음에 자 15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여기가 합 1이 되어지는데 지금 나한테 찾으라는 건 요만큼의 확률값 이 자리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한 개씩 두 번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총 여기 지금 10, 20, 30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도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중에 20이 되어지려면 자, 요런 박스하고 요런 박스가 되어지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10하고 30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셔야 돼? 20하고 20이 나오는 자, 요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자, 10하고 30이 나오면 자, 10,30이 나오거나 30,10이 나오거나 또는 뒤에는 20,20이 나오는 자, 이러한 형태로 나와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잠깐만. 표본 평균 x바 만들어졌고 네, 20이고 자, 이런 얘기니까 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3분의 3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써볼게.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죠. 20하고 20이 나온다는 건 2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되어지실 거고, 그 다음엔 10하고 30이 나오셔야 되니까 10하고 30이 나오려면 자,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되겠죠? 또는 뭐하고 뭐가 나오시면 됩니까? 30하고 10이 나오시면 되니까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25분의 1 더하기 다음에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3이 되어지네요. 그럼 얘가 계산하면 25분의 1 더하기 20분의 6이 되어지시겠고, 자, 2, 3, 10 되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50분의, 자, 50분의 자, 2 더하기 15가 되어져서 결국 50분의 17이다 라고 이렇게 채워지는 거. 자, 저 밑에 부분이 계산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써드릴게. 잘 봐봐. 자, 요 부분 한 번만 더 써드릴게. 잘 봐봐. 일단 요거 찾고 저거 찾는 거에 다 썼으니까 요게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 찾는 거라는 것도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자, 처음에 10 나오고 그 다음에도 10이 나오지 않니? 그러면 10 더하기 10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가 돼? 10이 되어지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10이라고 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10 나오고 그 다음에 20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를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 10 나오고 그 다음에 30이 나오시면 이걸 더해가지고 다시 2로 나누시면 20이 되어지겠죠. 됐니? 그 다음에 처음에 20 나오고 그 다음도 20이 나오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니? 20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20 나오고 30 나와서 2로 나누시게 되면 25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30 나오고 그 다음에 30 나와서 2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자리에 10하고 15하고 20하고 25하고 30이 이렇게 들어간 건 다 알 거야 이제. 근데 나는 평균이 20이 되어지는 확률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평균이 20이 나오는 경우가 자, 처음에 뽑았을 때 20, 두 번째도 20. 그러면 처음에 20 나올 확률이 얼마니? 아까 구해 놓은 거야. 얼마라고? 5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20이 또 있죠. 10하고 30으로 나올 때 그럼 처음에 10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30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아, 처음에 30 나오고 뒤에 10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니까 50분의 17. 자, 이렇게 계산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XY 평균이 18.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 되어졌다는 것은 일단 모집단의 평균이 18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모집단에 있었던 확률 분포표를 다 채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10이 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1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모집단에서 2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모집단에서 30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표본 두 개를 꺼낼 거고 그 두 개의 평균 자체를 뭐 어쩐다 이게 나왔지만 어쨌든 표본 두 개를 꺼냈을 때 만들어지는 평균은 10, 10, 10, 20, 10, 30 또는 20, 20, 20, 30, 30, 30 해서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그럼 이제 그때 밑에다가 이제 확률들을 다 채워가지고 다 채운 확률들을 다시 이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18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는 지금 요 20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의 확률만 구해보래. 그러면 저만큼의 확률만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일까라고 했었을 때 평균이 20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을 해. 그러면 처음에 뽑았을 때도 20, 두 번째 뽑았을 때도 20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처음에 뽑았을 때 30, 두 번째 뽑았을 때 30, 처음에 뽑았을 때 10, 두 번째 뽑았을 때 30 또는 처음에 뽑았을 때 30, 두 번째 뽑았을 때 10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써주시게 되면 저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형태의 문제들을 일단 쭉 한번 자 이렇게 눈으로 쭉 보란 말이야. 자 보시면서 앞단원하고 연관성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 굉장히 앞단원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돼버려.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g, 표준 편차가 2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과점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무슨 얘기니?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저거를 갖다 표로 나타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가운데가 얼마? 120.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건 누구 거야? 모집단 거야. 모집단 거라고. 이게 지금 모집단의 정규 분포야. 그런데 거기에서 봐봐.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꺼내왔대. 그럼 여기서 자 n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갖고 오자니? 그럼 우리가 배운 거야. 뭘 배웠냐면 그러면 정규 분포가 만들어질 건데 평균은 그대로 120으로 유지가 되지는 반면에 분산 자체가 36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얘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이쁘게 쓰면 뭐가 되겠니? n값이 120, 되겠습니까? 얘가 4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36은 6의 제곱이니까. 이해됩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얘는 자 정규분포를 그리면 정규분포 자체가 이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 자체가 여기가 16이 되어졌잖아. 16 그지? 여기는 24의 제곱이니까 더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은데 표본 크기가 표준 편차가 적어졌으니까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돼. 그런데 말이지 빵 무게의 평균이 자 표본 평균이 112g 얼마가 되게? 이하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던 여기에다가 112g 이하가 되게 여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저것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 똑같아.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저걸 표준화해 가지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게 0이 들어가게 딱 오시면 되고 여기 112를 여기다 옮겨 오시게 되면 자 112를 이렇게 표준화해서 옮겨오는 방법 뭐가 되어지니 자 이 시그마가 얼마야 4죠 4 그러니까 4분의 x마 m 112 마이너스 120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오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표로 올라가서 2가 0.477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2가 되어지므로 절반은 0.5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0.5에서 빼시면 돼. 0.0228이다 라고 딱 쓰시고 이 문제의 답을 0.0228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야. 자 앞단원에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사람들은 이 문제 와서 이거 설명할 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정규분포가 하나 만들어졌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확률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표본 집단에서 확률값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라면 N36을 꺼내온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는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평균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자 이런 차이가 되는 거라고. 이런 차이, 이런 차이.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으니까 가운데는 120이었는데 얘는 표준 편차가 이거 24가 돼 있고 얘는 표준 편차가 4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더 짧아진 거라고. 됐니?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싶어? 그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이 112g 이하가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요 112g 이하가 될 때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당연히 우리가 정규 모집단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 풀잖아. 표준 정규 분포로 문제 바꿔서 푸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110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표준화해서 넘어오면 여기가 얼마가 찍히는지만 딱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분의 x마 m으로 구하잖아. 근데 시그마가 4니까 4분의 x가 얼마야? 112, 평균은 120. 그래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표상에서 자 0부터 2까지가 0.477이야. 여기까지가 0.477인데 얘는 대칭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도 0.477이가 되어질 거고 반 땅은 0.5 다 합하면 1. 그러니까 0.5에서 0.477을 빼면 이 문제의 답이 되어진다. 자, 요게 마지막 단원에서 주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야. 주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단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얘기고. 자, 요거 이해되는지 한번 올려봐라. 자, 요거 이해되니?
자, 모집단하고 지금 이제 표본 집단에서의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지? 지금 이제 모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 분포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걸 표본 집단으로 옮겨와서 자,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모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는 이 단원이 아니죠. 앞 단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준화해서 넘어와서 표를 읽어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연습이 되셔야 될 단원들이야. 그지? 자, 이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자, 표현을 바꿔서 한번 다시 풀어볼 테니까 잘 봐. 어느 귤 농장에서 재배되는 귤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평균이 150g, 표준 편차가 12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귤 농장 전체의 정규 분포는 150,1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9개를 추출을 했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딱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니네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문장을 읽고 아 n이 9일 때가 되어지겠구나. 그럼 이제 얘가 정규 분포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니? 150 그 다음에 컴마, 자 얘를 9로 나누면 되니까 9분의 12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 150 그 다음에 컴마 3의 제곱이니까 역시 4의 제곱이 되어지는 게 보일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쪽 밑으로에다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저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 가지고 가운데가 얼마가 되어 있고 150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자, 요건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x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지금 표본 평균이 되어지겠죠. 표본 평균이 150이 되어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144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144 여기에 있겠죠. 144는 15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자 요만큼의 확률을 구해봐라는 문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단원 얘기야. 이렇게 딱 내려서 얘를 갖다가 뭐를 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가운데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지시겠고, 실질적으로 144라는 값 자체가 표준화해서 옮겨오시면 표준편차가 4가 되니까 4분의 144 마이너스 150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어지니? 얘가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1.5까지가 0.433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332란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0.4332.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0.5에서 빼야 되니까 이만큼의 값은 0.5에서 얘를 빼봐. 그러면 0.0 다음에 668이 되어지시겠죠. 자, 얘는 분수로 바꾸면 하나, 둘, 셋, 넷 분의 668이 되어지시겠죠. 그래서 K값 자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니? 668이다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아까보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이해력이 좀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었던 정규 분포를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로 바꾸시고,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똑같이 우리 앞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해주시면 돼?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야. 자, 어때? 자, 2-2번 문제. 요거 어떤 이거 저 이해되는지 한번 올려봅니다. 자, 조금 더 수월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제, 그지? 자, 앞다 뭐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건 확률의 총합 1입니다. 1이고, 자 절반은 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셨죠. 조금 더 수월해지신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자 m, 10의 제곱을 따르고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와 각 범위 내의 확률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확률 밀도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100-x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단원하고 상관없이 fx는 f100x다 라고 되어 있는, 자 요게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 자체가 a 플러스 x는 fa 플러스 x는 fb 마이너스 x와 같다라고 하시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x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다 라고 분명히 쌤이 얘기를 해드렸어. x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다. 그러다 보니 얘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x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써놓은 걸 자체를 갖다가 혹시나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쌤이 써보면 얘가 a 0 플러스 x는 f 100 마이너스 x 지금 이렇게 써진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x는 2분의 0 플러스 100의 대칭이다. 따라서 x는 50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50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한 가운데 있잖아. 요 한 가운데 대칭이 되어진 요 대칭 쭉 보이죠. 요 가운데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5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운데가 지금 50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5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자 이렇게 딱 읽으시면 돼. 이제 5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자 이거를 딱 알아놓은 순간 가운데 평균이 50이라는 걸 딱 알아낸 거야. 이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아, 선생님 n 그다음에 50, 10의 제곱이었군요라고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25개의 표본을 꺼냈대. 그래서 n은 25가 딱 되어질 거야. 그러면 이거 내 정규 분포가 이제 바뀌어 나가겠지. 어떻게 바뀌겠니? 평균 50은 똑같지만 여기 분산을 25로 나누셔야 돼. 그죠? 25로 나누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5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표본 집단상의 정규 분포를 그리면 이 정규 분포가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서 얼마가 되어 있고 50이 되어 있는 이러한 정규 분포가 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44부터 48이에요. 그럼 여기가 44가 되어질 거고 그다음 여기가 48이 되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운데가 0이 되도록 옮겨 오셔야 돼. 이렇게 옮겨 오실 거고 가운데가 0이다 라고 딱 써놓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끝나는 거지. 44가 옮겨오는 곳과 48이 옮겨오는 곳만 찾아오시면 되잖아. 근데 44가 옮겨오는 값은 자 표준 편차가 2니까 2분의 44 마이너스 50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옮겨오시는 거야. 이 자리는 마이너스 3으로 옮겨오시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가 48이니까 2분의 48 마이너스 5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고 결국 요만큼을 얼마니? 라고 찾으란 얘기야. 그럼 이거 찾는 방법은 일단 0부터 3까지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0부터 3까지가 그지? 근데 0부터 3까지는 자 보시면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겠지? 가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 간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자체를 자 몇 칸씩 떨어놨냐면 자 이게 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게 지금 이제 10씩 떨어진 거죠.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씩 떨어졌으니까 평균을 선생님이 50이라고 놓으면 요 자리가 지금 60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70, 여기는 80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자 평균에서 10 빠졌으니까 40, 여기는 30, 여기는 20이 되어지는 요런 느낌이 되어지실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지?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지금 요러한 느낌이고 그때의 넓이를 지금 구해 주신 거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어지냐면 자, 표준화 해 갖고 왔었을 때. 자, 요걸 이제 표준화 해 갖고 와 볼게. 자, 표준화를 띡 하고 와 보게 되면 자, 이건 모집단 거라는 거 잊지 마. 자, 0이 되어지실 거고. 됐죠? 첫 번째, 여기가 띡 하고 오시면 되겠죠? 네, 여기가 지금 60이니까 자, 평균이 50이니까 이거 넘겨 오시면 어떻게 오니? 모집단은 평균 표준 편차가 10이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60 빼기 50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1.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0.6826이니까 여기까지는 적어대 반토막 0.3413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70까지 여기는 2가 되어지겠죠. 2.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0.9544의 절반이 되어지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 여기가 이제 3이 되어지겠죠. 3이 되어지겠고 거기는 0.9774의 절반이 되어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0.9774의 절반 2분의 0.9
0.974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빼셔야겠어? 이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을 빼줘야 이만큼이 얻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까지가 되어지니까, 자, 2분의 누구의 절반? 0.6826의 절반. 그래서 얘는 2분의 0.9974에서 0.6826을 빼니까 얘는 6이 되고 10이 되어져서 8이 되고 4가 되고 1이 되고 3이 되고, 그래서 0. 얼마가 되어집니까? 3148이 되어지죠. 그래서 얘가 0.3148이야. 그럼 2로 나누니까 0.21은 2, 5, 10, 2, 7은 14, 2, 4, 8 되겠죠. 그래서 0.1574다라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느 문제 같으면 이 노란색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뭐를 주어졌겠니? 자, 아까처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어졌을 거야. 근데 요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표준 정규 분포를 주지 않고, 자, 요런 형태로 표준 정규 분포표 대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느낌, 이렇게 주어진 느낌하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느낌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느낌이야. 근데 표현법만 저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렇게 보여주어서 나한테 읽어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니네한테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주어질 테니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표준화했었을 때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를 니네가 잡아서 써봐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 어쨌든 방법은 동일해.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이 단원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야. 자, 어떻습니까? 자, 할 수 있겠니? 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올려봐. 자, 전체적으로 저게, 자, 저러한 느낌인데,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읽어내는 거 하고, 저 위에 있는 저거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이렇게 수치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거. 자, 그게 이제 똑같은 느낌이야. 똑같은 느낌인데, 자, 보시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한 느낌은 뭐냐면, 어쨌든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표본 집단의 정규분포를 일단 만들어 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자 되시는 느낌으로 다 돼 있었을 때, 자 얘가 뭘 의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 놓으신 이 형태, 그죠? 이 형태가 자 어떻게 가운데가 x는 50이다라는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얘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그렸을 때 가운데가 평균이 50이다라는 거, 자 저장을 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신 사람은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빨리빨리 숙달이 되어지실 건데, 자 저게 이제 아직 자 익숙치 않으면 앞단원에 대한 얘기가 익숙치 않아서 여기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앞단원에 해당되어지는 걸 분명히 쌤이 그래서 수요일까지 끝을 내놓으라고 한 이유가 자 이런 의미 때문에 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려 있으면 절대로 이 부분은 자 얘기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반드시 앞단원까지 되어 있는 거, 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 모든 수업 시간에 수업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돌려듣기를 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면 훈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400, 표준편차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고, 자 얘가 자 400, 50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크기가 n짜리를 이렇게 빼올 겁니다. 크기 n짜리를 빼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가 n 그리고 400 그 다음에 컴마 뭐가 된다고요? n분의 50의 제곱이 되어지시겠죠.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읽기 쉽게 쓰게 되면 자 요 부분이 자 이렇게 되겠죠. 400 컴마 루트 n분의 50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x바 값이 39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저 문장은 일단 얘가 나오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내가 400이 되어지실 거고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자체는 자 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90은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부분이 해당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미 요 부분에서 이 반토막 되어져 있는 요 부분, 지금 이 보라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 중에 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0.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추가적으로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내가 뭐를 해갖고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준화를 해갖고 오시게 되면 가운데 자체가 0이 찍히실 거고, 자 이만큼이 390이 넘어와서 찍히는 요 부분을 찾아보시면 저 부분은 자 확률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 자체가 루트 n분의 50이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50분의 확률 변수 390에서 자 400을 빼시면 되겠고, 이만큼의 값은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면 50분의 마이너스 10 루트 n이 되어지시겠고, 결국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절반은 0.5가 되어질 거고, 요만큼을 더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만큼이 자 더해가지고 0.88보다 커지려면 여기가 적어도 0.33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됐니? 0.33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0.33을 가지고 계시려면 지금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해서 0.88인데 여기가 0.33이 되어지시려면 자 1.2보다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1.2까지가 0.38이야. 여기가 0.38이죠. 아이고 0.33이 아니고 0.38이죠. 자 여기가 딱 0.38이 되어지는 요만큼이 1.2야. 그러니까 요 값은 1.2보다 더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더 넓어질 거 아니니?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값 자체가 뭐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겠습니까? 1.2보다 적거나 같아지시게 되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1.2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n 값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6보다. 그래서 n 값은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n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6개가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짓. 뭐냐면 모집단의 정규 분포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를 빼왔으니까 크기 빼와가지고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 한번 쓰시고, 표본 집단에서 구하라는 거 표시해 두시고, 다시 얘를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문제 해석하는 똑같은 방법을 계속 되돌림표처럼 자 반복하고 있는 문제풀이야. 그러니까 이 예제 3번이 앞에 있는 문제하고 뭐 크기가 뭐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냐, 완전 다른 문제풀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풀이인데 약간씩 이러한 표현법에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만 지금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문제 자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푸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느 가게의 샌드위치 한 개의 무게는 평균 500, 표준 편차 50.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당연히 자 500 그 다음에 컴마 50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n개를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n개가 추출될 거고, 그러면 얘는 자 500, 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루트 n분의 50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저 얘기가 나오시면 일단 얘가 가운데가 얼마가 되고, 자 이렇게 되어지고 가운데가 500이 이렇게 찍혀 있는 형태의 정규 분포가 하나 만들어 지실 건데,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뭔가 봐봐. x바에 대한 마이너스 500이 10보다 적거나 같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잖아. 그럼 너 이리 오세요 라고 했을 때
x바 마이너스 절대값 500이 1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므로 자 작으면 사이다지. 그래서 x 마이너스 500은 사이다.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다. 그래서 x바는 양쪽에다가 500을 더하니까 490보다는 크거나 같고 510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죠? 이게 나왔잖아. 그럼 똑같아 또 여기다가 490 한번 표시하시고 510 한번 표시하시고 똑같이 표시한 다음에 여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빗금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 이리 오세요. 똑같아 또 표준화를 또 하는 거야. 표준화를 해가지고 가운데가 0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500이 넘어오시면 얼마로 넘어오는지 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로 넘어오니? 자 루트 n분의 50분의 510 마이너스 500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분의 10 루트 n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루트 n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루트 n으로 넘어오실 거고 같은 방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이 10 차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으로 넘어왔을 때 요만큼의 값을 구했더니 그 값 자체가 0.84보다 크거나 같았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당 얼마씩 차지해야 되겠니? 0.42 여기도 0.42 이렇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0.84가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요 값은 0.42가 되던 그 값보다 오른쪽으로 도망가셔야 되겠죠. 근데 0.42가 얼마에서 나오니? 1.4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은 1.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n값은 5, 4, 20, 5, 1, 5, 7이 되어지겠고 n값은 49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답은 49다.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 계속 같은 짓을 쌤이 반복하고 있다고. 자 어떤 것 같아? 자 좀 이제 이해가 되니? 자 한번 올려봐봐 이제. 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 자체가 지금 계속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쳐다보시면 문제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받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뭐 어려운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읽으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00g이고 표준 편차가 12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되겠죠? 이 중에서 몇 개를 36개를 자 이렇게 표본 36개를 추출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정규 분포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500, 36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어지시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니네가 할 일은 당연하다고. 요 밑에다가 뭐 하시라고? 또 똑같은 짓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요 50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잠시 대기해야 되겠죠. 자, 문제 더 읽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자, 요게 이제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얘기잖니? 요러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네. 근데 x바가 a보다 적거나 같다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이 노란색 부분이 얼마가 됐다고? 0.0062가 되어졌대요. 그거보다 더 적거나 같으셔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a값은 이거보다 더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러한 느낌으로 내가 다시 이제 세 번째에서는 당연히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가운데가 0이 되실 거고 저 a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얼마가 되니? 2분의 a마 500이 되어지겠죠. a마 500. 그런데 있잖아. 자, 요만큼이 지가 커봤자 얼마야? 0.0061이래요. 그러면 요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니? 0.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자 38이 돼야 되겠죠. 0.4938 되겠습니까? 근데 0.4938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2.5예요. 2.5.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5라고요.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이 값이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5보다 적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를 곱하면 a-500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되어지죠. 그럼 a 값은 자 넘어가서 495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니까 a의 최대값은 495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야.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리가 좀 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확률 분포의 첫 단원,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숙제를 다 완료하세요 라고 했던 그 단원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단원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앞 단원에 있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앞단원에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직 숙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만큼의 값을 당연히 어디서 빼야 되겠니? 이렇게 되어 있는 절반의 넓이 0.5에서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앞단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선생님이 수요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확률 분포 단원, 추정 단원 다 연결 단원, 그 다음에 수투도 다 연결 단원입니다. 앞에 거 공부 안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 거 섣불리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한 거고, 자, 밀려놓게 되면 그 다음 단원 배우는데 아주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나온 내용물 그 뒤에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시면 이 단원이 끝나게 되는데 요 앞에 단원까지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교과서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 문제풀이를 다 완료를 해놓습니다. 아시겠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하면 또는 뒤로 밀어놓으면 당연히 어려운 단원이 되어진다는 거.